자, 7번 풀겠습니다. 자, 자료에 나타난 경제활동이 이루어진 시기에 있는 사회 모습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이른 새벽 버슬비에 담배 심기 참 좋다네. 키워드는 담배죠. 담배 모종 옮겨다가 밭에 심어보세. 금년법에 가꾸는 법, 영양법을 배워드려 황금 같은 잎담배를 팔아 1년 살아보세. 담배가 나오면 뭐가 되겠습니까? 네, 임난 이후죠. 네. 그럼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라고 봐야 되겠죠. 시대상은 조선 후기의 내용을 선택지에 골라내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임질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작물들이 들어오죠.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담배. 또 하시는 거 있습니까? 고구마, 그 다음에 고추. 또 있습니까? 아는 게 누굽니까? 담배가 더 있고. 감자는 한참 뒤에 와야 돼요. 감자는 19세기 다 되어 와야 돼요. 감자는 어디서 옵니까? 청에서. 여기는요? 일본에서. 그래서 감자를 청에서 왔다 해서 방향을 북쪽이라 해서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북감자라고 표현도 합니다. 지방에 따라 약간씩 표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북감자, 북감저, 뭐 감저, 감자 이렇게 표현 방법이 다르긴 하지만 자, 시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정전을 받아 농사 짓는 농민은 어디죠? 정전이니까 여기서 신라 시대가 되겠죠. 1번 질문은 신라가 돼야 되겠고요. 두 번째 질문 할구로 토지를 사들이는 기조 그랬습니다. 할구는 언제 나왔죠? 아까 방금 얘기했던 고려 시대, 고려 숙종 때 가장 대표적인 화폐. 세 번째 포구에서 물품을 거래하는 객주. 객주는 이제 조선 시대입니다. 조선 후기입니다. 답은 3번이 돼야 되겠네요. 대식국에게 향료를 구입하는 상인. 대식국은 아랍의 상인이죠. 이건 어디죠? 고려죠. 대식국은 고려시대.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8번 가죠. 다음에서 묘사하고 있는 시기의 역사적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은 허생은 안성의 한 주막에 자리 잡고 밤, 대추, 감, 귤 등의 과일을 모두 값을 배로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가 과일을 도구하자 온 나라의 제사나 잔치를 치르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과일값은 크게 폭등. 그는 이제 10배 가격으로 과일을 되팔았습니다. 이어서 그는 그 돈으로 곧 호미, 삼배, 명지 등을 사가지고 제주도로 들어가서 말총을 모두 사들였습니다. 말총은 만근의 재료였고요. 얼마 되지 않아 만근값이 10배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는 50만 냥에 이른 큰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 역사사실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이거 대표적인 박지원의 허생전입니다. 허생전은 어디에 들어있어요? 내용이? 박지원이 쓴 대표적인 소설이 뭐예요? 열하일기입니다. 네, 허생전은 단편집이 아니고요. 네, 열하일기 안에 들어있는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열하를 다녀오면서 여러 1박을 머물 때 많은 사람들도 들었던 얘기들을 갖다가 기록했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허생이 돈 번 얘기, 우리 초기 도구들의 모습, 약간 상업이 자리를 잡기 전에 약간 어설픈 시기에 매점 매석으로 돈을 버는 방식을 정확하게 상업에 관련된 허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풀어보죠. 옳지 않은 겁니다. 보부상들은 보호할 목적으로 해상공국이 설치됐습니다. 해상공국 언제 설치됩니까? 연도를 정확하게 이건 암기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83년입니다. 이건 어떤 애들이죠? 보부상 단체입니다. 보부상 단체입니다. 1번 질문 틀렸습니다. 2번 특정 상품들을 독점 판매하는 도고 상업이 성행했습니다.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선박을 이용한 운수업도 발전하였고요. 전국적으로 발달한 장시를 토대로 한 사상들이 성장하기도 하였습니다. 1번 질문이 완벽하게 틀렸습니다. 9번 다음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놀부는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그 많은 땅과 그 많은 농과 밭을 저 혼자 차지하고 농사짓기 일삼습니다. 물 좋은 논에 모를 심고 살진 밭에 면화하기, 자갈밭에 서숙, 조를 갈고 항토밭에 참외를 심고 비탈밭에 담배하기, 흥부는 2월 동풍에 가래질하기, 3, 4월에 부침질하기, 1등 전단부는 갈기, 이 집 저 집 돌아가며 이영 엮기, 구준날에 멍성 말기. 대표적인 게 다 뭐예요? 작물을 한번 유념해 보세요. 다 뭐예요? 내다 팔 수 있는 작물들. 이걸 뭐라 그래요? 상품화? 작물이다. 농사지어서 쌀을 갖다 판매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익이 크다는 거예요. 이걸 상품화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주세요. 전국적으로 장시가 널리 확산되었습니다. 맞죠? 조선 후기 장시가 널리 확산되는 것. 광작과 상품 작물의 지배가 확대되었습니다. 이것도 맞고요. 상업장려에서 관영상점이 개설되었습니다. 관영상점이 개설됐대요. 이건 고려시대예요. 개성하고 서경에 관영상점이 개설됩니다. 고려시대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3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전문적으로 광산을 경험한 덕대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즉 정확하게 물주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물주제. 그다음에 정률지대에 정액지대로 바뀐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정률지대에서 정액지대로 바뀐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피해단을 시정하기 실시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요즘 빈둥거리며 노는 무례배들이 삼삼오오 때를 지어 스스로 가게 이름을 붙여놓고 사람들의 일용품에 관계되는 것들을 멋대로 전부 주관합니다. 크게는 말이나 배에 실은 물건부터 작게는 머리에 이고 손에 든 물건까지도 길목에서 사람을 기다렸다 싼 값으로 억지로 사는데 물건 주인이 듣지 않으면 곧 난전이라며 부르면서 결박하여 형조와 한성부에 잡아넣습니다. 이 때문에 물건을 가진 사람들이 간혹 번전도 되지 않는 값에 어쩔 수 없이 눈물을 흘리며 팔아버리게 됩니다. 이거 방금 했던 이거죠. 시장 상인들에게 가진 권한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금난 전권이 있죠. 이 금난 전권을 가지고 누굴 지금 압박해 가고 있는 거죠? 자, 하삼도에서 올라오신 농민들, 장사로 오신 분, 난전들을 압박을 가하고 있는 모습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정책, 이걸 시정하기 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아까 방금 얘기했잖아요. 정조의 신의 통공, 이걸 뭐래요? 통공 정책 또는 신의 통공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신의 통공 또는 통공 정책 이렇게. 틀린 질문 한번 찾아보죠. 1번 상평장을 설치했다. 상평장은 물가 조절 기관이에요. 고려와 조선에 있었던 물가 조절 기관이기도 합니다. 당백전을 발행하였다. 이건 대웅군대 경복궁을 중관할 목적으로 만든 게 당백전이죠. 그죠?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당백전. 해상공국을 혁파했다. 해상공국을 혁파했다. 언제 때 이게? 갑신정변 때 얘기해요. 해상공국 혁파. 보부상들에게 특권을 주는 것을 없애겠다는 게 갑신정변 때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넘기시고. 11번. 밑줄근 변화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가마를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이죠? 가마를 탔다는 얘기는 뭔가가 좋은 일이 있다는 얘기거든. 자, 가족제도의 변화입니다. 양난 이후에 전 후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족제도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랑이 신부집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지만 신랑이 신부집에 여러 해 동안 머물렀대요. 무슨 제도요? 이 제도는? 여기까지 보면은 대릴사회제. 뒤에 거 봐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길게는 수개월, 짧게는 3일 정도 머물다가 신부와 함께 신랑 집으로 돌아와서 이와 함께 더불어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릴사회제도 바뀌고 있죠. 뭐로 바뀌고 있나요? 친형제로 바뀌고 있는 모습. 친형제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한 3일 정도 신부 집에 있다가 바로 시댁으로 오는 이런 생활을 친형제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 여성들 뭐라고 그러죠? 시집 갔어요. 시집에 가서 살게 되는 뜻이 되는 거거든. 자주 하는 얘기죠. 이거 제발 이거 쓰지 말라고 여성들. 친구들 만났을 때, 야, 너 언제 시집 갈 거야? 무슨 시집이야? 신랑하고 둘이 혼자 아파트 하나 얻어갖고 살 텐데 시집이 아니지. 표현 잘못했다. 또 남자분들, 야, 너 언제 장가 갈 건데? 무슨 장가야? 장가는 요거잖아. 여기 가는 거잖아. 여기 사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 대부분 여기 하나 얻어갖고 살 거 아니야. 신혼생활 여기 살 거 아니야. 장가도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시집가는 용어도 다 틀린 용어지. 차라리 요즘 쓰는 용어가 뭔지. 요거 차라리 제일 낫지. 언제 결혼할 건데? 친구 간에 얘기할 때 이게 제일 건전하다고요. 예. 선생님인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혼 언제 할 시집 간다고? 이렇게 하면 이제 틀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못된 용어 선택이라는 얘기예요.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어떻게 이게 익숙하게 부모님들도 그 귀에 익숙해진 단어들 때문에 계속 우리는 장가 가야 돼, 시집 가야 돼 이런 얘기 계속 여러분도 쓰고 있다는 거지. 잘못된 용어 선택입니다. 자, 보죠. 자, 옳은 곳인가요? 네,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이 시기 변화를. 자, 후기 겁니다. 그러면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선의 원칙이 확산되었다. 예, 재산 상속에서 장자 우선의 원칙이 후기가 되면서 더욱 확고해집니다. 임질이라는 일이 더 강해집니다. 자녀들이 돌아가면서 부모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이걸 뭐라고 하죠? 윤회봉사라고 합니다. 윤회봉사. 자식이 남녀 구분하지 않고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윤회봉사입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족보에 기록하게 됐습니다. 오타네요. 기록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고려부터 어디까지 가요? 조선? 전기까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조선 전기까지는 여성의 상위 시대라고 본다면 조선 후기가 되면 어떻게 해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이 되는 세상이 온다고요. 성리학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기역, 디귿번. 기역, 디귿, 답은 2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119페이지 근대사의 태동에 관련된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밑줄 친 이들에 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세요. 자, 이들은요 본시 모두 사대부였대요. 또는 사대부였네. 또는 의료직에 들어가고 또는 통역에 들어갔대요. 그럼 이 계급이 뭐야? 의사가 되고 통역까지 된다는 이 직업은 한 줄만 봐가지고도 중인 계급이에요. 중인 계급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안 읽어도 되겠네요. 생략해 볼게요. 자, 이들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중인 거 찾아보겠습니다. 이들도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도 문과와 생원 진사시에 응시할 수 있었습니다. 맞죠? 원칙적인 건 맞잖아요. 왜? 양 이상은 누구나 과거 시험 볼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농민 이상 시험 누구나 갈 수 있는 거니까 가능한 거지. 조선 후기는 시사를 조직하여 문예 활동을 하였대요. 양반들끼리 모여서 시를 쓰고 받고 하는 거야. 오, 괜찮은데 우리도 해야 되지 않겠어? 중인 계급들도 주로 양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 꼴짜기 같은 처박혀. 꼴짜기 같은 산속 꼴짜기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사를 조직해서 시를 쓰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게 돼요. 양반 흉내내고 있어요. 이렇게 시사를 조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디귿번. 정조 때 이등무, 박제가 등의 규정과 금서관은 기용됐습니다. 이거 뭐예요? 이건 틀리지. 이건 설이지. 이건 설이지. 그래서 우리 서울 4인방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서울 4인방들, 이등무, 박제가 뭐 이런 인물들을 서울 4인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합상소운동이 성공하여 명예롭고 좋은 관직 청여직으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한참 뒤에 서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답은 기역, 니은이 정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페이지 넘기시죠. 종교입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을 금시하는 것은 그 뜻이 정녕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그 뜻과 이치가 어떠한지 물어보지도 않고 지극히 제약이라는 말로 사교로 하여 반역의 법률로 다스려 신유년 앞뒤로 인명이 크게 손상되었으나 한 사람도 그 원인을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천주교입니다. 보죠. 시천주와 인내천 사상을 강조했습니다. 시천주, 인내천은 뭐죠? 동학입니다. 홍경래의 난에 사상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향을 끼쳤다는 말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홍경란이 결과적으로 삼정의 문란하고 지역인에 차별되어 오기 때문에 천주교와 관련이 없습니다. 남인계열의 실학자들이 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맞습니다. 주로 남인계열이 받아들였습니다. 안동 김씨 세도정치 시기에 더욱 탄압받았습니다.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됐죠? 안동 김씨는 안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안동 김씨는 이거 관계가 없어요. 네. 천주교하고 거의 관계가 없는 애들이에요. 네. 됐죠? 그리고 안동 김씨 상당수는 또 천주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네. 그래서 요건 좀 관련이 없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가져가죠. 다음 농민의 봉기 요구사항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주민 수만 명이 머리에 흰 수건을 두르고 손에 나무 몽둥이를 들고 무리를 지어 전주읍내가 나왔습니다. 전주읍내에 서리들이 가옥 수십 벌을 불사르고 부셔서 그 움직임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병사가 해산시키고자 하여 장시에 나가니 흰 수건을 두른 백성들이 땅 위에서 그를 빙빙 둘러싸고 중량 여러 번 문책했는데 조금 더 꺼리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병영으로 병사를 잡아 들어가는 이방 권준범과 포리 김희순을 권장으로 수십 대 힘껏 때리니 여러 백성들이 두 아전을 그대로 불 속에 던져 태워버리기도 하였습니다. 이거 임술련 농민봉기입니다. 임술련 농민봉기입니다. 아까 제가 잘못 읽었죠. 잘못 읽었지. 오타가 있다. 오타가 전주가 아니라 진주다. 진주로 이렇게 수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순간 제가 착각했습니다. 전주 동학인 줄 알았습니다. 네. 읽다가 보니까 동학이 아니었습니다. 임술련 농민이 어디입니까? 진주죠. 진주입니다. 자, 이 시기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이 뭐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한국의 폐단을 없애달라. 답이네요. 바로 답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폐단을 없애달라. 노비 문서를 불태워달라. 동학. 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엄밀히 지각하면 청산가부. 이거 동학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해달라는 뜻이 살짝 거기 넣으실까요? 가부 앞에다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해달라. 동학이 되겠죠. 그냥 뭐 가부의 제거를 허용해달라 해도 큰 문제는 없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했다면 청산가부의 개가를 허용해달라.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경작하게 해달라. 토지 평균 분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학. 답은 1번 한국의 폐단을 없애달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가죠. 4번. 다음 반정을 도모한 정치 세력의 대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앞에 적긴 오타가 있습니다. 적인 이렇게 적할 때 선생님 소리 난 대로 썼나봐요. 적인 이첨과 정인홍 등이 또 그의 악행을 종용하여 임해군과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하여 죽이고 대비를 서궁에 유폐하고 대비의 존호를 삭제하는 등 그 하를 헤아릴 수가 없었다. 선왕조의 구신들로부터 이의를 두는 자도 모두 추방하여 당시 어진 선비가 제에 걸리지 않으면 초해로 숨어버림으로써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하였다. 또 토목공사를 크게 일으켜 해마다 쉴새가 없었고 간신배가 조정에 가득 차고 임금이 율리아 기강이 이미 무너져 종묘사직이 망해가는 것을 보고 개헌이 난을 제거하고 반정할 뜻을 두었습니다. 요 인조반정입니다. 네. 이기를 중심으로 인조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정치 세력 뭐죠? 서인 세력입니다. 서인 세력입니다. 됐죠? 특이한 케이스죠. 인조반정은. 인조 본인 자체가 직접 반군을 끌고 준비하고 직접
경복궁으로 진입했던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애성 연명선 네. 강해군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죠. 인조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을까요? 궁금하겠죠. 강해군이 인조의 동생을 역모로 몰아 죽여요. 인조하고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자기 친동생을 역모로 몰아 죽여요.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인조의 아버지가 합병으로 죽어요. 간병 상할만 하죠. 네. 죄 없는 자기 동생이 역모로 죽었고,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도 그걸로 인해서 자식 죽은 거에 대해서 합병으로 죽고, 인조가 어떻게 두고 봐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강해군이 폭정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리고 서인들의 정책과 북인들의 정책이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예교 정책에서. 북인의 예교 정책은 뭡니까? 북의 중립 정책이거든. 서인들은 뭐예요? 친명, 배금. 나라가 망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대의를 따라야 한다. 대의 명분을 따라야 한다. 명나라와 같이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자, 이 세력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 서인 찾아봅니다. 서인에 대한 생각. 명나라 신종에게 제주 지인을 갚기 위해서 만동묘를 설치했다. 네. 만동묘. 제주 지인을 갚기 위해서. 서인들의. 누구의 유언입니까? 송시열의 유언에 따라서 그의 제자 권상아를 중심으로 만동묘를 국가에서 만들게끔 만들었던 거죠. 즉, 우리 임질한테 우리를 도와줬던 신종과 관련된 의종과 신종과 의종에 대한 이패를 모시고 꾸준하게 제사를 지내겠다. 우리는 중국의 대의 명분을 따르겠다. 서인들의 생각입니다. 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2번, 3번, 4번 한번 찾아보죠. 강해군 집권 당시에 중립외교를 적극 주장했다. 중립외교가 아니죠. 강해군의 생각이죠. 명예 원군 요청에 적절히 대처하고 후군과 친선을 도모하였다. 다 강해군 얘기죠. 대의 명분보다 실리를 주면 예교 정책을 시켰다. 이것도 다 강해군입니다. 이게 뭐죠? 예전에는 강해군을 굉장히 비판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학계에서는 어떻게 죠? 강해군의 중립외교, 즉 실리외교에서 굉장히 또 다른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물론 쫓겨나서 왕도 아니고 군으로 격화되긴 하였지만 또 색다른 요즘에 우리 국제 정세를 본다면 우리가 중립정책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뭐 친밀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미국의 등을 놓고 적절한 등거리 외교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본도 필요하고 중국도 필요하다. 현재 시각에서 봤을 때 적절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본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다음 글을 쓴 사람의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세요. 자, 산과 강을 지세 기준으로 구역을 확정하여 경계를 삼고 그 경계선 안에 포괄되어 있는 지역을 일여로 한대요. 여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 다산 정력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일여. 토지개혁책이죠. 토지개혁책을 뭐라 불러요? 여전제라 불러요. 핵심 내용은 뭐죠? 공동경쟁하고 같이 분배하자는 거거든요. 네. 이게 정약용입니다. 스스로 이게 문제점이 있다고 파악하게 돼요. 봐봐요. 노동력을 같이 투자해서 나중에 생산된 부분을 나눠 먹자는 얘기거든. 노동력을 꼭 갖다 볼 수 없는 거야. 자, 20대 젊은 친구하고 50대, 60대가 같이 투입됐을 때 훨씬 더 노동력이 좋은 사람 누구겠습니까? 20대겠죠. 그런데 똑같이 나눠 가져간다는 얘기는 20대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죠? 불만이에요. 스스로 문제점을 발견하고 다시 무슨 제도로 바꿔갑니까? 정전제로 바꿔가죠. 정전제로 바꿔갑니다. 이거 노동력 투입에 대한 분배 n분의 1을 얘기하는 거고, 정전제는요. 자, 이게 개인이 지을 수 있는 농사할 수 있는 토지가 있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증가된다는 거예요. 자, 보통 이 정전제는 중국의 정전제였어요. 이렇게 가져왔다고요. 노동력이에요. 여기도 노동력이에요. 이것도 효과가 없다. 이것도 노동력이라는 얘기. 그럼 새로운 걸 필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이렇게 바뀐 거야. 한자를 이렇게 바꾼 거야. 정전제를. 그럼 한자를 우물정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지. 한 마을에 이런 토지가 있다면 이렇게 우물정자를 한번 써보자는 거지. 이렇게 1, 2, 3, 4, 6, 7, 8, 9 지금 하얀색으로 쓰는 것은 개인이 경작하자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해? 생산량, 즉 소출을 위해서 어떻게 내 노동력을 최대로 해서 투자할 거야.
왜? 그죠? 평상시에 한 쌀이 10석 정도 생산되는 것이라면 내 개인의 경제에 대해서 열심히 밤새서 밤까지 셀 수는 없겠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최소한 10석에서 15석, 20석까지 늘리려고 할 거거든. 대신에 이 5번에 한해서는 이걸 공동 경작하자는 거지. 공동 경작하자는 거지. 그리고 마을의 이익을 위해서 쓰자는 거지. 마을의 공동 자금을 마련하는 걸로 쓰자는 거지. 그럼 날 잡아줘. 어떻게? 예, 전부 다. 자, 5일이니까. 자, 오늘 5일로 합시다. 매달 5일은 여기 농사 짓는 걸 합시다. 5일 갖고 안 되겠는데, 그럼 15일, 25일 다 합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 마을의 약속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정전제라고 합니다. 정약용 아저씨의 정책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이 아니군요. 18년간 유배 생활을 한, 어디서 유배 생활을 했어요? 전라도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세 유표를 썼네요. 답은 1번이겠네요. 2번, 농촌사회의 현실을 스스로 체험해 반개수록을 적었네요. 유형원, 반개수록 유형원. 두 번째, 농촌사회의 현실을 스스로 체험, 3번, 노동하지 않는 양반 유학자들을 비판하는 11기를 썼네요. 박지원. 토지 소유의 상한선을 정하여 겸병 방지를 주장하고 가구록을 썼네요. 가구록 이익. 네, 이익입니다. 답은 1번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다음과 같이 양반사를 비판한 실학자들이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서 일컫는 말입니다. 정선고을에 어떤 양반이 살고 있어요.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합니다. 고을 군수가 부임할 적마다 방문하 인사하였는데 살림이 무척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감가에서 내주는 한자를 타서 먹었는데 결국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부자가 양반의 이설을 부러워해서 양반을 사귀느라고 권유하니 그 양반은 기뻐서 승낙하였습니다. 이게 양반전입니다. 박지원에 쓴 양반전의 일부 내용입니다. 자, 이 실학자 박지원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한민명전위에서 한전법을 주장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예, 그분이 쓴 책 한민명전위. 호지를 통해서 양반들의 이선을 비판합니다. 맞습니다. 호지를 누가 비판하는? 동물들이 우리를 인간사를 비판하고 있는 얘기고요. 간홍소초에서 농기구의 개량을 주장합니다. 이것도 맞고요. 중용 수회에서 주자학설의 중심의 성리학을 비판합니다. 이건 윤효입니다. 윤효. 네, 이것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사문난적으로 네, 누구한테 몰려요? 송시열 같은 노론에게 몰린다고요. 노론세력에 몰려서 네. 새카만 콜라 한 잔 먹고 돌아가셨습니다. 되셨죠?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었습니다. 사문난적으로 몰려 죽은 사람 두 사람 딱 나오죠, 우리 시험에. 윤효하고 박세당. 윤효하고 박세당. 뭐예요, 지금? 주자대전을 비판한 거예요, 사람들은. 핵심 뭐라고? 주자대전. 주자대전은 뭐예요, 이거? 주의 얘기야. 주의가 쓴 책이야, 이게. 이거 뭐예요? 무엇에 대한 해석이죠? 유학에 대한 해석을 자기 방식으로 만들어낸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럼? 성리학이 되죠. 성리학의 가장 기본인 주자대전에 대한 비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어찌하여 주자만이, 주의만이 공자님 말씀 유학을 자기만이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나 이해가 안 가는데? 내가 주자라면 나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겠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윤유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박세당도 이렇게 얘기했다고. 박세당도. 그때 어떻게 노론의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지. 감히 너 따위가 되는 거지. 그걸 뭐로 몰아 죽인 거야? 요 사문난적. 스승을 배신하고 우리 문파를 성리학 유학자들을 배신한 난잡스러운 적이다 이렇게 해서 몰아서 어떻게 해요? 예, 콜라 한 잔씩 이렇게 드세요. 이렇게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콜라 마시면 죽어요. 아셨죠? 네. 그게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사약이라고 불러요. 그 사자가 무슨 사자를 써요? 죽을 사자 쓴다고 하면 안 돼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거 보고 죽으니까 죽을 사자일 거야, 죽을 사자를 쓸 거야. 아니에요. 예, 왕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줄 사자예요. 예, 왕이 줬기 때문에 죽을 사자가 아니라 줄 사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께서 주셨습니다.
이거 뭐죠? 왕이 호의를 베푼 거예요. 사약을 먹이면서 호의를 베풀어. 양반하고 왕가에게 내리는 게 사약이에요. 아셨어요? 고통을 최대한 줄이라는 뜻이야. 주는 거예요. 왜? 아니, 잡아다 고신을 해봐. 요즘 고문이잖아, 이렇게. 의금부에 잡아도 고신을 해봐. 이거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막 갈기갈기 우리 육체를 찢어보세요. 되게 힘들잖아요. 근육 파열시키잖아요. 그래서 사약 먹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푼 게 사약이에요. 이해 가셨죠? 호의를 베푼. 죽을 사자 아니야. 줄 사자야. 네. 몇 번 하다 우리 같이 이렇게 6번 풀었죠? 7번 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선후기 실학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의 주장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그는 청을 왕래하면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여러 가지 저술을 남겼습니다. 그는 저술 속에서 성인 남자에게 2개의 토지를 나누어 주어 병농일지에 군대 조직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실혼과 허자의 문답 형식을 빌려 지금까지 믿어온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으로 비판했습니다. 이거 나올만하다 생각이 안 나오나 했네요. 네. 홍대용의 의산문답입니다. 의산문답입니다. 홍대용이 청나라에 다녀옵니다. 그 다음에 하룻밤 묵습니다. 의무려산에서 하룻밤 묵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스스로 질문하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혼과 허자를 대비시킵니다. 자, 하룻밤을 묵으면서 상대 대화하고 같이 스스로 자문하고 대답을 하는 부분인데요. 내가 굉장히 실력이 있다고 생각했다는 거야. 근데 상대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허접스러운 거야. 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을 봤더니 나는 허자더라는 거야. 허접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실용은 따로 있더라는 거지. 이 내용이 뭐예요? 의산문답이거든요. 줄여봅니다. 의무려산에 1박을 하면서 질문하고 답변해봤대요. 찾아보세요. 산, 문, 답. 의무려산에서 질문하고 답변한 책이다라는 뜻입니다. 아, 이거 문제 풀 줄 알았으면 책을 가져올 걸. 여러분, 이거예요. 보여드렸으면 좋았을 건데. 제가 다음 시간에 가져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의산문답입니다. 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두께가 얇습니다. 네, 얇습니다. 하루 정도 그냥 다 놀면서 다 읽어낼 수 있는 책입니다. 홍대영입니다.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예요? 홍대영이 우리 조선의 양반세계 관념들 다 깨고 싶은 거야. 대부분 우리 양반들이 뭐죠? 대의명분, 중화주의에 빠져 있다고. 그죠? 중화주의란 뭐죠? 세상의 중심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오로지 중국. 세상의 중심은 정중앙에 있는 건 중국이다. 중화주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건 뭐죠? 지구가 자전한다는 얘기를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구가 딱 수습되어 있을 때는 가능한 얘기기도 해요. 그러나 지구가 자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모든 나라는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돼요? 중심에 쓰는 거지. 이걸 양반 사이에 깨뜨리고 싶은 거야. 이게 은사분납이야. 알겠죠? 우리는 옛날 얘기 그대로 고정관념이 그대로 고쳐 있다는 거야. 중국 애들 사상 그대로 받쳐 있다는 거야. 양반들이 어떻게 전혀 변화하지 않으려고 했다는 거지. 근데 내가 청나라에 가봤더니 어떻게? 서양의 과학기구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고. 서양의 과학기구들 와서 봤더니 어떻게? 야, 이거 우리나라 너무 처진 거야. 내가 알고 우리 양반 사이에 이걸 빨리 퍼뜨리고 싶은 거야. 그 양반의 기득권들을 다 무너뜨리고 싶은 것들이지. 세계가 변하고 중국이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한울, 천, 따지, 거무려, 누르왕, 공자왈, 맹자왈 이거 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아직도 지구는 그대로 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이해가셨죠? 깨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의산문답이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풀어보죠. 옳은 거 가겠습니다. 산업공상 모두에게 차등을 두어 토지를 재분배하자. 이거 유형원의 균전론입니다. 유형원의 균전론이 되겠습니다. 유형원의 균전론. 차등이죠. 자기가 양반이든 자기는 좀 더 가져가겠다는 거야. 양반을 좀 더 가져가겠다. 두 번째, 지구의 지전설을 주장하고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는 걸 파격적인 우주관을 필요하겠습니다.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지구 지전설을 주장했습니다. 추가하자면 거기다가 무한 우주론 추가할까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모두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억 강년에 더 훨씬 더 많은 우주가 펼쳐 있을 것이다. 무한한 유한이 아니라 무한한 우주가 숨겨져 있다. 3번 영농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농기구의 개량 등 경영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농업을 발전시키기로 하였다. 유수원. 농기구 개량. 상업에 있어서는 상인 간의 합자, 이것도 마찬가지. 유수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이네요. 자, 한 페이지 넘겨가죠. 자, 가 인물의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고르세요.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자, 누구는요, 선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아이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습니다. 네, 가는 강희군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국모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이건 임목대입니다. 작은 어머니세요, 강희군에. 그리고 자기 아이를 빼앗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누구예요? 영창대군이에요. 영창대군. 아까 영창대군이 대북이었어요? 소북이었어요? 소북이었죠. 네. 요 얘기합니다. 이 인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고르세요. 결과적으로 강해군이 그렇게 다 피해를 줬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인조가 반정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죠. 인조 반정의 원인 중에 하나 이거죠. 이거 뭐죠? 어머니를 폐했다. 폐모, 동생을 죽였다. 살제. 이걸 폐모 살제. 임목대비 폐하고 임목대비 유폐시켰다고요. 작은 어머니를 앞으로 정치하지 마세요. 여기 궁궐에 그냥 가만히 계세요. 군사를 이렇게 에워쌌으니까 나올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주는 밥 열심히 드시고 그냥 계세요. 이게 임목대비 유폐시켰다고요. 아들은 죽일게요. 네. 영모로 죽입니다. 이렇게.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강해군에 대한 내용을 골라봐야 되겠네요. 북벌운동을 전개했네요. 본격적으로 누구죠? 효종입니다. 북벌운동 효종. 어느 관청을 주무 관청을 한 5군영 중에 하나? 어영청. 효종 때 어영청을 기본으로 잡습니다. 어영청에 뭘 설치하나요? 예, 복수를 설치합니다. 어영청에 복수를 설치하고 북벌정책을 출발합니다. 실천하나요? 실천하지 못하나요? 실천하지 못합니다. 왜요? 현실은 효종의 생각과 다릅니다. 왜? 상대국에 있던 청나라는요,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인조 때, 효종 때 이건 계속 하는 건 뭐예요? 이렇게 북벌하겠다고. 인조 때도 북벌 정책 계속 합니다. 효종 때도 계속 북벌 정책 합니다. 그 다음에 중앙군을 다 5군영을 만들어냈습니다. 왜 이걸 할까요? 서인들의 권력 유지책이에요. 서인들의 권력 유지책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인들의 권력 유지책이다. 그리고 누구를 갖다 빡빡 바꿀까요? 우리 국민들을 빡빡 바꾼다고. 전쟁을 곧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막 띄워주는 거죠. 그렇게 세금 많이 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우리 조선 사람들이죠. 정부에서 하는 정책 전부 다 믿는 거지. 오, 우리 곧 복수할 수 있는가 봐. 야, 세금 많이 내줘야지. 국방비 많이 들어가잖아. 네. 다 속았지 뭐. 왜? 불가능하잖아. 불가능한 걸 어떻게 자기들 정권 연장할 목적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이걸 뭐라고? 국민을 호도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국민을 속였다는 뜻이 되는 거지. 국민을 속였다. 그 당시 쓰는 용어들이죠. 국민을 호도했다. 백성들을 호도했다. 속였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이갈의 날을 진압하였다. 네, 이갈의 날 진압은 이갈의 날은 이때 일어났고 이때 진압했죠. 인조 때 일어났고 인조 때 진압된 겁니다. 네, 인조 때입니다. 네, 이갈이 난을 일으킨 이유는요. 인조 반정의 공을 가지고 자기가 2등급을 책정됐다고. 나보다 못한 애들이 1등급을 책정됐다. 이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와중에 영모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이갈이 에이 안 되겠다. 결정적인 사건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갖다가 고신해버린다고. 관계없는 본인을 잡아도 어떻게 족치면 상관없겠는데 자기 가족을 누군가 이렇게 손을 댔을 경우에 이게 이제 분노가 터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갈이 서울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유일하게 꼭 기억하실 것,
조선시대에 서울을 점령했던 유일한 난이 뭐예요? 이괄의 난이에요. 나머지 전부 다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꼭 기억 잘 하셔야 됩니다. 유일하게 이괄의 난이 서울을 점령했다. 자, 동유보응을 편찮게 하였다. 강해군 때 임난 이후에 맞고요. 경기도에 대동법이 처음 시행됐다. 이것도 맞고요.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죠? 디귿, 니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 다음에 다음 문제 풀겠습니다. 9번 문제. 자, 다음 중 가와 나 그림이 유행했던 시기에 맞지 않는 상황을 고르세요. 그렇습니다. 가 보시죠. 네, 김홍도입니다. 네. 그림 제목은 몰라도 돼요. 그림 제목은 이렇습니다. 춘색 만원입니다. 춘색 만원. 춘이라는 얘기 뭐 들어간 거죠? 봄이라는 뜻이에요. 네. 봄에 춘색 만원. 자, 봐볼까요? 그림 봐볼까요? 되게 재밌는 그림인데요. 네. 양반이죠. 갓을 쓴 걸 봐서. 그 다음에 아녀자가 있죠. 네, 아녀자는 네, 양반 같지가 않습니다. 아마 일반인 같습니다. 그런데 양반이 부녀자에게 네, 연애를 하자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아녀자는 싫은 듯한 내색, 싫지 않은 내색, 약간 어정쩡한 포즈를 취하고 있다고요. 이게 춘색만원이에요. 네. 뭘 얘기하고 있어요? 김홍도가 요구하는 거 뭐죠? 그 당시에 사대부들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네, 사대부들의 얘기입니다. 사대부들의 모습이, 즉 이게 뭐죠? 18세기 보세요. 대동법이 터져나오면서 많은 돈이 굴러다니고 돈을 만지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돈이 많아지면 양반들이 딴짓한다고. 다르게 말하면 뭐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한다고. 김홍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게 김홍도와 신윤복의 모든 그림들에서 그 시대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비판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정선의 인왕제석도입니다. 정선의 인왕제석도. 인왕산의 모습을 비가 오고 난 다음에 구름이 쫙 껴 있어요. 비계누 제석이라는 말이 이런 겁니다. 제석이라는 말은 비가 오고 그치고 구름이 잔뜩 껴 있는 모습을 한자 영어로 제석이라는 영어로 씁니다. 비가 왔어요. 비가 그쳤어요. 구름이 쫙 꼈어요. 그 딱 순간 그림을 그려도 인왕제석도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다 조선 후기에 18세기 이후에 우리 조선의 시대상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계상을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기억번 1번 자주의식을 표출하는 악장 문학이 발달했습니다. 악장 문학은 15세기 15세기 여러분 아시는 뭐였죠? 월인 청강지곡 월인 청강지곡 또 하나 뭐 있어요? 아니 자기 조상 이렇게 막 받들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용비어천가 용비어천가 자기 조상 4명 뭐 익조, 목조, 한조 뭐 이런 사람들 그 태조와 그 다음에 태종 자기 아버지까지 6명의 조상들을 갖다가 왕이 되지 않는 자기 4대조 아셨죠? 익조, 목조, 한조 하나 생각이 안 난다. 그 다음에 태조대왕 그 다음에 태종대왕 자기 아버지에서 6대조를 갖다가 우리 조상이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용비어천가 이런 것들 대표적인 악장문이에요. 1번 질문이 틀렸습니다. 자 2번 민중의 미적 감각을 나타낸 민화가 유행했다. 민화만 밑줄 그으면 돼. 민화만. 이후에 민화가 유행해듭니다. 왜일까요? 자 양관집에 갔더니 막 이런 멋진 그림들이 막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오 저 그림 멋있다. 야 나도 저거 하나 걸고 싶어. 근데 저거 누가 그래서 오 저 김홍도가 그렸대. 그려달라 할까? 어림없지. 김홍도가 이거 그릴 사람이 아니지. 그려줄 사람이 아니죠. 그랬더니 시장에 갔더니 어떻게? 시장에 또 그림하고 그림 판매하고 있는 거야. 야 멋있다. 저거 가져다가 우리 집에다 부착하는 거야. 왜? 양반들 하는 걸 나도 따라하고 싶은 거야. 그렇잖아요. 남이 하는 거 우리 따라하고 싶은 욕망이 다 있는 거거든. 오 남들이 뭐 차를 굴려. 나도 하나 사볼까? 저 얼마짜리? 1억이래. 그럼 1억 안 되고 1000만 원짜리 중고차 하나 사야 되겠다. 굴릴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민화에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 아니에요.
네, 일본이 우리나라에 건너와서 일제강점기에 시장에 갔더니 미나가 그려주고 판매되고 있는 거야. 저렴한 가격에. 근데 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그림이 멋져. 잘 그려. 일반인들이 그리는데. 색깔이 컬러풀해. 조선시대에 볼 수 없는 그림 색깔이 막 나타나는 거야. 되게 막 멋진 거야. 자기 눈으로 봤을 때 신세계인 거야. 이거 뭐예요? 그림이죠. 제목이 어떤 타이틀을 가지고 있나요? 이런 게 있잖아요. 보통 일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풍속화, 궁궐의 모습을 보면 궁궐도, 그죠? 뭐 산수를 보면 산수화, 뭐 이렇게 그 다음에 꽃 놔두고 화분 놔두고 뭐 이렇게 나오면 김영절지도, 책장을 놓고 막 그러면 책가도 뭐 이렇게 이름이 있어요. 여러 가지 그림에 쓰는 명칭들이 있다고요. 몰라요. 우리가 그냥 그리고 우리가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래요? 백성들이 주라는 거네요. 그럼 미나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미나가 된 거예요, 이게. 아쉽게 우리가 미나라는 용어를 굉장히 잘 쓰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에서 이걸 바꾸질 못해. 왜? 이 단어가 너무 더 이상 바꿀 이름이 없는 거야.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없는 거야. 일본인 새끼가 썼으니까 바꿔버릴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바꿀 게 없어. 마땅한 게 없어. 이게 제일 좋은 거야. 그래서 계속 미나인 거야, 지금까지도. 대신에 이건 바꿨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 잠깐 얘기했죠. 우리 그림을 뭐라 불러? 보통 동양화, 또 뭐라 불러? 서양화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잘못된 그림이지. 중국 그림 우리 뭐라 불러? 중국 해야. 일본 그림 뭐라 불러? 일본 해야. 근데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강점기가 왔더니 어떻게 됐어? 일본이 강점기 왔을 때 우리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사라져버렸잖아. 나라 이름은 사라졌는데 조선해야 붙여주면 안 되잖아. 일본 애들이 봤을 때. 나라는 사라지면 조선해야 안 맞잖아. 어폐가 있는 거잖아. 그럼 뭐가 적당할까? 조선해야로 붙여줘서 그럼 이거 동양화를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동양화로 불렸던 거야. 그래서 요즘 다 바뀌었어요. 뭐라 불러야 돼? 조선해야. 지금 그리는 그림은요.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한국 해야.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렇잖아요. 자, 미국 그림은 우리 서양화라고 그리나요? 미국 해야라고 불러야 돼. 네덜란드 사람들은요. 네덜란드 해야라고 불러야지. 네덜란드 가고 서양화네? 그러면 네덜란드 좋아할까? 야, 니 모르는가 보다 이거. 우리나라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했지. 프랑스 가도 마찬가지. 야, 서양하다. 되게 무식하다 가지. 그렇지 않겠어요? 야, 이탈리아, 서양의 뿌리가 이탈리아에서 출발한 거거든. 야, 이탈리아 해야 이렇게 하시면, 안에 이렇게 되죠. 야, 서양하다 말이 안 나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잘못된 언어들, 용어를 사용하고 있을 때는 다 바꿔줘야 했는데. 예. 이게 지금 현재 학교에서 다 어느 정도 다 됐어요. 여러분만 몰라. 그걸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끔 제가 이런 게 있어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강의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끔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큰 강의한다고, 보통 구청 같은데 공공시설을 주로 막 이용한단 말이에요. 거기 구청 같은,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이 된다면 구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청 같은 경우는 거기에서 그림을 매입해가지고 복도에다 막 붙여놓는다고. 이렇게 복도에다 지나가는 사람들 보라고 붙여놓거든요. 앞으로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앞으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 제발 그림을 부착할 때 제일 하지 말아야 할 것, 문 옆에 절대 붙이지 말 것. 혹시 여러분 집에 창문 확 열리는 데다가 그림을 부착하잖아요. 그 생명을 단축하는 척경이에요. 지름길이에요. 왜요? 습도 조절이 가장 중요한데 습도 조절이 실패하게 되면 그 그림은 수명이 길어야 20년이에요. 여러분 집에 그림 한 점 정도는 있죠. 최소한도 있죠. 아버지가 좋아하는 그림, 내가 좋아하는 그림 한 점 정도는 있죠. 여러분들 생각해봐. 어디에 부착되어 있어요? 대부분 거실, 창문하고 가까운데. 습도 조절이 가능한 것을 될 수 있는 나라 옮겨놔야만 생명력이 유지됩니다. 특히 그 가격이 비싼 그림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습도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옮겨서 보관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해가셨죠? 그게 여러분의 가장 샘플이 어디서? 박물관이에요. 박물관을 어떻게 보관하고 관리하는지 잘 보시면 거기 답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집에 것은 그냥 있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예요. 박물관 갈 때 어우 좋아 이렇게 야 시원하게 참 좋아 관람하고 참 좋아 이렇게 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것도 당연히 있는 거니까 10년째 20년째 계속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거야. 예. 속으로 병 들고 있는데 의사한테 처방 한 번도 안 받아봤잖아요. 속으로 다 병 들었어요. 예. 내려봤더니 어떻게 뭘 하려고 했더니 막 부시 물감 다 떨어져 나온다고. 예. 아셨죠? 예. 오늘 이 집에 한번 가봐.
그림이 어디 있지? 이거 어떻게 하지? 습도를 어디가 가장 잘 조절할 수 있는 위치가 어디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판소리가 유행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진경산수화 모르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죠? 진경산수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답해봐. 제일 앞에 앉은 채로. 산과 물을 있는 그대로 그린다. 그대로 풀이한 거네요? 그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경치를 그린다. 진짜로? 내 수업 들었어? 이런 수업? 안 들었지? 안 들은 걸 해. 계속 본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들은 걸 해. 물어볼까요? 또 뒤쪽 한번 더 가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경산수화. 피해가는데?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적으로 그랬다고? 내 수업 들었어? 앞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보고 그렸다. 옆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이씨 미치겠네 나. 옆으로 가볼까요? 딴소리 듣기 싫구나. 그 뒤로 가볼까요? 예, 오늘 졸지 않고 수업을 열심히 듣고 있는 채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세요? 미소 작전 안 통해. 말을 빨리 해. 물어본다고? 그 뒤로 가볼까요? 다 물어볼까요? 오늘 진짜 답 나올 때까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옆으로 가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르다고? 그 옆으로 가볼까요? 산 꼭대기에서 그림을 그린다고? 대답해. 이 방송 듣는 사람들 되게 멍청하다 얘기해. 실강 듣는 사람 되게 멍청하다 생각할 거야. 앞으로 가볼까요? 대답 안 하셨는데? 야, 큰일 났다. 야, 설명해야 되겠네. 그럼 요거 번역해봐. 이거 뭐야 그러면? 실제 경치를 보고 그린다는 뜻이지. 스케치했다는 거지. 그죠? 그럼 진경산수화는 뭐냐고 물어보잖아요. 진경산수화. 대부분 사람은 진짜 경치를 보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식한 거예요. 혹시 이제 우리 한국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걸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해요. 진짜 경치를 보고 그린 걸 진경산수화를 이렇게 얘기해요. 큰일 얘기해요. 공부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큰일 나는 겁니다. 이게 그거고요. 구분하셔야 돼요. 진경산수화는요. 보세요. 작가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그린 걸 뭐라 불러요? 진경산수화라고 한다고. 주관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과장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관을 과장되게 그린 그림을 진경산수화라고 불러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시점이에요. 어디서 보는 관점이냐는 뜻이에요. 어디에서 이 그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그림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저기 폭포가 막 흐르고 있어요. 폭포는 저 정도 사이즈 같은데요? 맞죠? 여기서 본다면, 그죠? 누구나 다 이 시점에서 그린다는 거예요. 자, 근데 내 이치를 한번 옮겨볼게요. 폭포 가까운 데로 가볼게요. 폭포 소리가 어때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저기 있을 때보다 여기 오면은 훨씬 더 웅장하게 들리죠. 그래서 가까이 더 가봤어요. 폭포 떨어지는 가까이 물 밑으로 가봤어요. 어때요? 밑으로 쳐다봤어요. 어때요? 규모가 저기서 봤던 것보다 여기 오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크게 느낀다고. 그럼 내 느낌 자체가 어떻게? 큰 거야. 그럼 어떻게? 그걸 그대로 내가 표현하는 거야. 내 감정 그대로 표현하는 거야. 이게 뭐야? 진경산수화라고. 자, 잘 알아셨죠? 아셨죠? 이게 진경산수화예요. 이게 우리 기출에 떴단 말이에요. 어디에? 경찰 기출에 떴다고요. 경찰 문제예요. 경찰 기출 뜨기 전에 계속 강의했지만 여러분들 꼭 잡아야 돼. 진경산수하고 실경산수 구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몰랐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 꼭 기억하시고 그때 물어본다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때도 모르겠습니다. 실제 경치를 그린 거 아닌가요? 진짜 경치를? 그때 대답하시면 이제 안 됩니다. 이때는 분필 쪼개가지고 하나 던지겠습니다. 제가 던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10번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풀고 좀 쉬겠습니다. 다음에서 말하는 사건 이후에 조선에 나타난 현상을 옳지 않는 것은 어느 명나라 병사가 마산으로 가는 길에 어린아이가 죽은 어머니에게로 기어가서 가슴을 헤집고 그 젖을 빨고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가여워서 데려다가 군중에서 길렸습니다. 그는 나에게 말하기를 애적은 아직 물러가지 않고 백성들은 이처럼 처참한 형편이니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고 탄식하기를 중략.
이 시기의 가장 큰 날은 뭐겠습니까? 임진왜란이겠죠. 네. 이 시대적 배경은 임진왜란입니다. 이후 조선의 현상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훈련 도감 등 5군영이 설치된 건 맞죠? 맞습니다. 주로 남인의 권력을 뒷받침한 게 아니라 서인의 권력을 뒷받침합니다. 1번 지문 틀렸습니다. 남인 바꿔주시면 됩니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지문 심플하게 간단하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